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러스트레이터 CS5 9회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 8회차 수업에 이어서 패스파인더를 이용한 간단한 예제를 몇 가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패스라는 메뉴바에 있는 패스라는 그 메뉴에 관련된 어떻게 패스를 편집하는 건지 그 부분과 그리고 컴파운드 패스와 그리고 패스파인더 안에 있는 익스클루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메뉴바 위에 메뉴바 안에 보시면은 오브젝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근데 그 오브젝트라는 메뉴 안에 또 패스라는 메뉴가 있는데 패스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그 안에 또 하위 메뉴가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네 가지 정도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패스라는 메뉴 안에 첫 번째 join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연결이라는 명령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점과 정점 사이가 열려 있는 오브젝트를 정점을 닫아주는 역할도 하고 또는 정점과 정점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끊겨 있는 정점들 있죠. 그래서 두 가지의 선분이 붙어는 있지만 나란히 붙어서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두 가지가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닌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을 경우 그거를 하나의 선으로 이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점과 정점이 붙어버리면 선이 하나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직선을 그대로 연결하는 코너와 또 부드럽게 연결하는 스무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그 명령이 바로 연결이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평균점 연결이라는 게 있죠. 자, 요거는 선택된 여러 개의 정점들을 수직으로 또는 수평으로 아니면 두 가지 전부 다 수직, 수평 전부 다 선택을 하셔서 일률적으로 모아주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평균점 연결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윤곽선. 자, 요거는 우리가 선으로 그린 그림을 면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인, 펜툴이나 아니면 라인 툴로 그려놓은 선들을 면으로 바꿔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윤곽선, 아웃라인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패스의 이동. 옵셋 패스라고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선택된 오브젝트의 패스를 내가 입력한 수치대로 확대나 축소 또는 복사본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동일 복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닫혀있는 오브젝트라면 바깥쪽으로 확대를 시켜주고 또 열려있는 오브젝트라면 바깥쪽, 안쪽, 양쪽으로 전부 다 복사본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동일 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일러스트로 가서 한번 볼까요? 자, 일러스트에 넘어오면 제가 지금 패스파인더 연습이라는 파일을 하나 지금 오픈을 해놨죠. 여러분들도 9회차 수업에 보시면은 아마 이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자, 여기에 몇 가지 지금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요 네 가지를 전 시간에 공부했었던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요 옆에다가 똑같이 연습을 한 번씩 해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까요? 자, 위에 부분부터 한 번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지금 일단은 동그란 링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은행잎 같은 게 나란히 있죠. 자, 먼저 도형 툴을 이용해야 되니까 제가 기본 도형 툴을 티어로프 시켜서 꺼내놓고 작업을 할게요. 자, 원을 그려야겠죠. 그래서 원부터 먼저 쉬프트 버튼을 누르고 정원을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자, 면의 색상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면의 색상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 선의 색상을 검정이니까 검정으로 그냥 같이 똑같이 할까요? 그래서 검정 색깔로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치우고 할까요? 자, 아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색상을 좀 띄어야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요렇게 제가 지금 요거 바꿔놓은 거를 그 가장자리 부분이 선택을 풀면은 지금 요렇게 나오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두껍게 해도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요걸 선택해서 선의 두께 위에 보시면은 옵션 창 보시면은 여기에 선의 굵기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더 두껍게 한 3포인트로 바꿔줄까요?
자,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이제 안에 있는 요 은행잎 같은 거를 그려야겠죠? 그래서 한 가지를 그려서 어차피 카피하시면 되는 거니까, 한 가지를 제가 요 옆에다가 일단 그릴게요.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자, 동그라미를, 정원을, 쉬프트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하나를 그려주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선이 아니라 면색상에 채워줘야겠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뒤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면의 색상을 채워놓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요만큼씩 서로 지금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 먼저 제가 요거를 Alt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 복사가 되겠죠. 자, 하나를 복사를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교차 영역이라고 해서 화면에 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시면서 이렇게 가져다가 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선택하셔서 또 마찬가지 반대쪽에다가 복사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반대쪽으로 복사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반사시켜도 되겠죠. 여기 보시면 반사 툴이 있죠. 여기에 반사 도구를 이용해서 반사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 놓고 세 가지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셀렉트. 자, 그러면 교차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첫 번째 그린 거에서 나머지 그린 두 가지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패스파인더를 이용한다면 아마 빼기가 되겠죠. 그래서 빼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은행잎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를 만들었으니까 갖다가 놓으시고 나머지는 배치하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면서 Alt 버튼을 눌러가지고 복사본을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저는 그냥 지금 Alt 버튼을 이용해서 복사를 시켰는데 자, 이거 반사시켜도 관계없는 거죠. 이쪽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반사시키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하나 이렇게 똑같이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죠. 자, 그럼 이번에는 그 밑에 있는 거를 볼까요? 자, 동그라미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색상이 다 틀리다는 거는 동그라미가 분리가 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래야지 우리가 색상을 전부 다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원투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가장자리에 있는 큰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원을 하나 그렸고 자,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똑같은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려야 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스케일 복사를 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복사 여기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 그려놓은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크기 조절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오죠. 자, 지금 현재의 원을 100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요거에서 약간만 축소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75%만 축소를 한번 해볼까요? 75%만 축소. 한번 미리 보기를 보죠. 요 정도 축소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냥 축소가 아니고 복사죠? 그래서 복사를 누르면 이렇게 하나 복사본이 나올 거예요. 자, 색상이 같으니까 제가 요거는 일단 빨간 색깔로 이렇게 바꿔 놓겠습니다. 자, 선색상이 들어갔네요. 선색상이 아니고 면색상을 빨강으로. 자, 이렇게 바꿔 놓고 두 가지의 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가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십자를 지금 그려야 되는데 자, 면과 선을 두 가지를 전부 다 쓰지 않을게요, 저는. 그래서 면색상도 없애고 선색상 두 가지를 전부 다 없앤 상태에서 펜툴로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펜툴 바로 밑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선도구가 있을 거예요. 선도구로 그림을 그리셔도 관계가 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선만 그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요 선도구를 선택을 해서 자, 중심에서부터 대충 이렇게 그리는데 자, 삐뚤어 그려지면 안 되겠죠. 직선이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쉬프트 버튼을 눌러주면 옆으로만 직선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하나의 직선을 그렸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쪽에다가 이렇게 하나의 직선을 또 그렸어요. 자, 근데 우리가 선의 색상을 제가 없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셀렉트를 풀고 나면은 그림이 안 보이죠. 하지만 선택 툴로 전체를 이렇게 셀렉트 해보세요. 그러면 그림 그려놓은 게 아마 보일 거예요. 셀렉트가 잡힐 거예요. 자, 정확하게 중심을 맞춰야겠죠. 지금 그래서 정확하게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윈도우에 보시면 정렬할 수 있는 툴이 여기 나오죠. 정렬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정렬 툴이 나오죠. 온라인 툴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앙을 기준 또
중앙을 기준. 정확하게 가운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오브젝트를 선택하실 때는 전체를 선택하셔야 되죠. 지금 이렇게 막대기 하나만을 선택을 하면은 얘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중심을 잡을지를 모르겠죠. 그래서 전체를 셀렉트하고 어디가 기준이냐면 밑에 그려놓은 동그라미에 기준으로 중앙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치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자, 분리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분리, 디바이드겠죠. 그래서 디바이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지금 분리가 됐을 거예요. 자, 디바이드는 분리가 됨과 동시에 그룹으로 잡힌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가서 보면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보이지만 가서 찍으면 전체가 셀렉트가 돼요. 그러면 또 그룹을 해제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셀렉트 안에 보시면은 그룹 선택 도구가 따로 있죠. 이렇게 꺼내놓고 자, 이거는 부분 선택이고 이거는 그룹 선택이죠. 이렇게 그룹 선택을 눌러서 하나씩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빨간 색깔로 바뀌어야겠네요. 선택해서 색상을 자, 색상은 RGB 컬러에서 붉은 톤으로 바꿔줘야겠죠. 자, 그리고 같은 색상으로 해야겠네요. 그러면 스포이드로 같은 붉은이라 하더라도 색상이 조금씩 틀리니까 자, 제가 이걸로 스포이드로 색상 톤을 맞춰 주었고 자, 그 다음 또 여기가 아니라 이번엔 여기는 검정이 들어가야겠죠. 여기도 검정이 들어가야 될 거고 자, 그 다음 여기도 빨강이 들어가야겠네요. 빨강 같은 톤으로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콕 찍으면 같은 톤의 빨강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금방 패스파인더로 같은 그림을 만들었어요. 자, 전체 선택 툴로 선택하면 전체적으로 그룹이죠. 네, 그거를 부분적으로 그룹 선택 툴을 이용해서 하나씩 찍어서 색상을 바꿔줬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그 다음 거. 자, 그 다음 거는 동그라미가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겹쳐놓고 난 다음에 겹쳐져 있는 부분만을 색상을 뺐네요. 자, 그러면 먼저 원을 선택해서 하나를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조그만 원을 하나 더 그려야겠네요. 조그만 원을 하나 더 그리기 위해서 자, 크기 조절 도구를 더블 클릭. 큰 원의 중심에서부터 하나의 원이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좀 작게 해야 하니까 글쎄 한 30%만 해볼까요? 얼마나 작아지나 미리 보기로. 요 정도에다 한번 맞춰볼게요. 30% 복사. 하나를 복사를 시켜놓고 색상이 같죠? 색상이 같으니까 색상을 아무거나 하나 다른 색깔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하나 또 카피해서 위에다 올려야겠네요. 쉬프트 버튼을 누르고 또 알트 버튼도 같이 눌러야지 복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차되는 영역에다가 하나 갖다 놨습니다. 자, 여기 있는 동그라미를 이제 이렇게 이쪽에다 이렇게 나란히 전부 다 복사를 시켜야 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 툴로 우리 회전 도구를 이용해서 복사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회전 도구를 선택할 거고 그 다음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겠죠? 자, 회전 도구 한 번 선택 한 번만 클릭하시고 알트 버튼을 누르고 여기가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중심은 가장 큰 원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가운데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반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면 되는 거죠. 그러면 180도를 3등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각은 60 정도가 나오겠네요. 자, 미리 보기를 볼까요? 이 정도 찍히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복사. 자, 그 다음에 또 지금 했었던 요 편집을 같은 형태로 반복해서 쓰고 싶으면 컨트롤 키와 D키를 누르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키와 D키를 눌러서 이렇게 반복해서 복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교차되어 있는 구간만 색상을 빼면 되는 거죠. 전체를 선택하고 그 다음 디바이드를 아니 여기 익스클루드라는 것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색상이 빠지죠. 그래서 금세 똑같은 모양을 하나 만들어 놓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거 태극마크네요. 그래서 태극마크가 지금 이렇게 3개가 나란히 있는데 먼저 한 개를 한 다음에 복사해서 색깔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하나의 태극마크를 그리기 위해서 원 툴, 자, 쉬프트 버튼을 누르고 일단은 크게 하나의 원을 그렸어요. 자, 색상은 나중에 바꿔도 되지만 지금 뭐 하나 바꿔놓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연두 색깔 처음 거를
색상을 맞춰 주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모양을 빼야겠죠. 그래서 태극무늬 이렇게 모양을 빼주기 위해서 여기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야 되고 여기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에 딱 반만한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스케일 조절 툴로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원을 100으로 보고 거기에 반만 한 거니까 50%는 주면 되겠죠. 50. 자, 복사본이니까 복사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쪽짜리가 하나 그려지죠. 자, 일단은 헷갈리니까 색깔을 좀 바꾸고요. 자, 요거를 정확하게 위에다 맞출 거니까 전체를 셀렉트해서 정렬값에서 위에 거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위에와 그 다음 중심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복사하면 되죠. 하나를 더 그려도 되고 복사해도 되는 거니까 일단은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더 복사해 놓고 이번에는 밑에 있는 이 초록 색깔과 위에 있는 요 연두 요 두 가지만 정확하게 위에다 맞출 거니까 이렇게 모양을 빼주기 위해서 여기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야 되고 여기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에 딱 반만한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스케일 조절 툴로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원을 100으로 보고 거기에 반만 한 거니까 50%는 주면 되겠죠. 50. 자, 복사본이니까 복사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쪽짜리가 하나 그려지죠. 자, 일단은 헷갈리니까 색깔을 좀 바꾸고요. 자, 요거를 정확하게 위에다 맞출 거니까 전체를 셀렉트해서 정렬값에서 위에 거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위에와 그 다음 중심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복사하면 되죠. 하나를 더 그려도 되고 복사해도 되는 거니까 일단은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더 복사해 놓고 이번에는 밑에 있는 이 초록 색깔과 위에 있는 요 연두 요 두 가지만을 셀렉트 그 다음 밑변을 맞추고 그리고 중심을 정확하게 맞추고 그래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맞추시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보세요. 이쪽 부분 필요 없죠. 그리고 이쪽 부분 필요 없죠.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야겠죠. 지우기 위해서 제가 먼저 여기 있는 부분부터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 선택 툴로 선택을 하셔서 자, 여기 보면은 원 같은 경우에는 4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필요가 없는 부분이 바로 이쪽이죠. 여기에 포인트를 찍으세요. 그러면 요 점과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같이 셀렉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선택해서 델 버튼을 누르면 반이 없어지죠. 자, 그리고 반대쪽 여기죠. 여기를 선택. 그래서 또 델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남을 거예요. 지금. 자, 보시면은 우리 이거 지금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헷갈리실 테니까 제가 요거랑 그리고 쉬프트 버튼을 누르고 요거를 같이 선택을 해서 얘를 선으로 좀 이렇게 고쳐놓고 할게요. 면 색상이 아닌 선 색상으로.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기에는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서 찍으면 요 패스가 따르고 요 패스가 서로 분리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먼저 분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얘를 가지고 가장자리에 있는 큰 덩어리의 동그라미를 분리시킬 수는 없으니까 요 두 가지의 패스를 먼저 붙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거 하고 두 번째 거 요 패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브젝트에 보시면 패스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에서 아까 우리 봤었던 연결, 조인이죠. 조인을 누르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하나의 오브젝트로 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 가지의 오브젝트로 붙여 놓은 다음에 요 모양 그대로 분리를 시켜서 한쪽을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전체를 셀렉트해서 자, 분리시킬 때 쓰는 패스파인더는 디바이드죠. 디바이드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아마 분리가 되었을 거예요. 볼까요?
선택을 하면은 그룹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같이 잡히죠. 그래서 전체 선택 말고 부분 선택이나 그룹 선택 툴을 이용해서 한쪽만 셀렉트. 델리트 버튼을 누르면 한쪽이 이렇게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얘만 남는 거죠. 자, 그림을 보니까 가장자리에 하얀 색깔 테두리가 있네요. 그래서 가장자리에 테두리를 주기 위해서 선색상을 쓴다라고 하고 테두리를 하얀 색깔을 주세요. 너무 얇으면 티가 안 나니까 테두리를 조금만 두껍게 해서 한 2포인트 정도만 줘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를 갖다 놓고 나머지는 복사하면 되죠? Alt 버튼을 누르시고 적당히 복사, 또 복사 하셔서 선택해서 빨간색이네요. 면색상이 아니고 선색상이 아니고 면색상이죠. 붉은색, 얘는 파랑색. 이렇게 하면은 금세 태극마크를 똑같이 만들 수가 있죠. 자, 패스파인더를 이용하면 제가 여러 가지의 오브젝트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금 몇 가지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도 요거를 꺼내서 그 옆에다가 꼭 연습을 한 번씩 해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새로운 도큐먼트를 하나 꺼내서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 자, 제가 아까 그러니까 펜툴로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면은 없애버리고 선으로만. 자,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이럴 경우 지금 이 그림은 열려있는 그림이죠. 우리 아까 태극마크를 그릴 때 선과 선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오브젝트가 아닐 경우에는 조인이라는 걸로 붙여줬었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선이 완전히 열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와 여기를 연결해서 닫고 싶어요. 이럴 경우 부분 선택 툴로 여기를 이렇게 셀렉트를 하세요. 그러면 정점과 정점이 선택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 패스, 연결을 누르면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면죠. 닫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옵션 창에 여기 직각인가 아니면 굴곡인가가 나오는 거죠. 요거를 바꿔서 직각과 굴곡을 바꿔주셔도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럼 요번에는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를 다시 선택해서 오브젝트, 패스. 자, 패스 이동을 한번 보세요. 옵셋 패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일 복사. 선택하면 얘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동을 얼마만큼 할 건지. 자, 이동을 얼마만큼 할까요? 0.5, 한 1 정도 해볼까요? 1cm 정도. 그 다음에 연결되는 부위, 여기 부분 있죠? 꼭지점 부분들. 고기를 각지게 할 건지, 아니면 동그랗게 할 건지, 아니면 경사를 지게 만들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둥글게를 놓고 미리 보기를 보면 가장자리가 동그랗게 되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경사. 여기를 이렇게 못따기 형식으로 해버리죠. 그리고 각지개는 그 모양 그대로 1cm만큼 밖으로 동일 복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옵셋이죠. 자, 그러면 요번에는 열려있는 거를 한번 볼까요? 열려있는 거. 자, 이렇게 열려있는 패스들. 제가 다시 오브젝트 또 패스에 패스 이동을 눌러서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1cm씩 할게요. 1cm씩 그냥 각지게 해볼까요? 각지게.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한번 볼게요. 미리 보기를 누르면 자,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옵셋이 떠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도 동일 복사가 되는 걸 말합니다. 옵셋이에요. 자, 그 다음 또 제가 이걸로 이렇게 지그재그 형식으로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 제가 부분 선택 툴로 일단은 요거 두 개를 선택할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 네모 안에 걸쳐지는 정점 두 가지 있죠. 얘랑 얘가 되겠죠? 요 두 가지를 오브젝트, 패스, 그 다음 평균점 연결이라는 거를 딱 누르시면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할 건지. 가로, 세로 또는 두 가지 전부 다 할 건지 물어봐요. 자, 세로로 맞춰볼게요. 세로에다 놓고 나는 이거를 세로축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하게 평균점을 이동하겠다는 거죠. 자, 확인. 그러면 요 두 가지가 세로를 기준으로 해서 딱 맞춰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가로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가로는 제가 요거랑 요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요 네모 안에 걸쳐지는 정점 또 두 개죠. 요거와 요게 정점이 겹쳐지죠. 그러면 요 두 가지가 셀렉트, 그 다음에 얘네들을 오브젝트, 또 패스해서 평균점 연결. 자, 이번에는 가로를 기준으로 해볼까요? 자, 가로 확인 누르면 얘네 둘이 가로가 나란하게 바뀌는 거죠. 자, 모두는 세로와 가로를 동시에 같이 맞춰주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요거 우리 지금 선이죠. 면은 없고 선으로 그림을 그린 거죠. 제가 요 선을 좀 굵기를 두껍게 해볼게요. 한 10 정도? 좀 더 두껍게 해볼까요? 한 20 정도? 자, 이렇게 두께를 바꿨어요. 자, 이거는 면이 아닌 선이죠. 자, 그런데 요거를 나는 면으로 고치고 싶어요. 그러면 선택하셔서 선을 면으로 바꾸는 명령이 따로 있죠. 오브젝트의 패스. 거기에서 보시면은 윤곽선. 윤곽선이라는 거, 아웃라인이라는 거를 딱 누르시면, 자, 보시면, 요번에는 요게 선이 아닌 면이에요, 이제. 그래서 가운데 있는 선이라면 선의 굵기 조절해야 되는데 지금 선의 굵기를 조절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그리고 색상도 제가 면의 색상을 바꿔볼까요? 빨강색. 이런 식으로 색상을 다양하게 바꾸면 면의 색상이 적용이 되죠?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그럼 나는 선의 색상을 한번 넣어보겠다.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자리에 선의 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네모를 그렸을 때 면과 그 다음 가장자리에 선의 굵기가 들어가듯이 이렇게 가장자리에 다시 선의 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아까가 이거 자체가 선이었는데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웃라인은 선을 면으로 바꿀 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뭘 해야 되냐면 컴파운드라는 걸 보셔야 하는데 컴파운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주는 걸 컴파운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 네모를 하나 그리고 그 다음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색깔을 좀 바꿔서 자, 이렇게 두 가지를 그렸어요. 자, 얘네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죠.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그룹이죠. 근데 그룹과 컴파운드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룹은 그냥 하나로 묶는 거고 컴파운드는 하나의 오브젝트처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두 가지를 복사를 시켜서 따로따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두 개 각각의 개별체죠. 얘네들은 먼저 그룹을 시켜볼게요. 그룹. 그러면 이 상태로 하나의 묶음으로 돼버리는 거, 모둠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냥. 자, 그러면 요번에는 얘네 둘은 제가 컴파운드를 시켜볼게요. 선택해서 컴파운드 오브젝트 안에 보시면 컴파운드 패스라는 게 나오죠. 컴파운드 패스 만들기 누르면 자, 한 가지 색깔로 통일이 돼버리죠. 첫 번째 색깔로 통일돼버리죠. 자, 그리고 요거는 선택하면 마찬가지 그룹처럼 덩어리로 잡혀요. 하지만 얘는 개별체인데 하나의 모둠으로 묶어놓은 거고 이거는 완전한 오브젝트예요. 하나의 오브젝트. 자, 그런데 각각의 그림이 떨어져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그림을 이렇게 이동시켜서 교차를 시켜볼게요. 교차시켜 봐야 그냥 그 위에 그림이 얹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개별체의 그림이니까. 그런데 컴파운드는 제가 이쪽을 선택을 해서 한번 이동을 살짝 시켜볼 텐데 아마 이거는 이렇게 이동하면 같이 이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부분 선택 툴로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교차를 해볼까요? 교차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차를 하면 교차되어 있는 부분은 구멍이 뻥 뚫려요. 컴파운드는. 이런 식으로 마치 여기에 있는 백이나 또는 여기에 있는 익스클루드라는 것을 쓴 거와 흡사한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요거를 이동시켜 볼까요? 이렇게 이동해 보면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이거를 지금 컴파운드를 이용해서 가운데 구멍을 뚫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패스파인더에 있는 익스클루드와 거의 흡사하죠. 지금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 아직 레이어를 공부를 안 했는데 제가 레이어 창을 잠깐 꺼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꺼내서 보면은 지금 그림이 이거밖에 없죠. 얘는 그룹이죠, 그룹.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원에서 또 다른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릴게요. 얘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이렇게. 자, 두 가지의 그림이 있죠. 첫 번째 바깥에 있는 보라 색깔 패스죠? 얘죠? 안에 있는 빨간 거 패스죠? 얘죠? 그리고 요거는 그룹이죠. 자, 그러면 요 패스와 웹 패스 두 가지가 있는데 얘를 또 카피해서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차이점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카피를 하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선택해서 컴파운드로 바꿀게요. 오브젝트 컴파운드 패스 만들기. 자, 얘는 뭐가 됐어요? 구멍이 뻥 뚫리면서 컴파운드 패스라는 걸로 바뀌어 있죠. 자, 그러면 요거는 선택해서 뭘로 바꿔볼까요? 자, 제가 exclude라는 거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근데 요거 시키기 전에 제가 요거 하나만 더 복사할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 요거는 제가 exclude라는 거 한번 눌러볼게요. 콩 누르면 얘도 마찬가지 컴파운드 패스라는 걸로 바뀌었죠. 두 가지가 전부 다 똑같아요. exclude로 시키는 거와 컴파운드화 시키는 거가 서로 지금 같죠. 단지 색상의 차이가 있죠. 색상에 여기 오브젝트 안에 있는 컴파운드로 시켜버리면 원래의 첫 번째 기본 색깔로 컴파운드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했었던 패스파인더라는 팔레트 안에 있는 exclude로 시키면 두 번째 그림 빨간 색깔로 컴파운드가 돼버리죠. 색상이 변하는 거에 차이점이 있지만 어차피 컴파운드 패스라는 거는 동일해요. 거기에 차이점이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제가 요 카피해 놓은 거 두 가지를 똑같이 exclude를 시킬 건데 이번에는 Alt 버튼을 누르고 exclude 한번 시켜볼게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exclude. 자, 밑에 있는 exclude 눌렀던 거와 똑같은 게 지금 나오고 있죠. 똑같이 빨간 색깔로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컴파운드 패스가 아니고 얘는 컴파운드 모양이에요. 컴파운드 형식으로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지금 현재 완벽한 오브젝트 패스는 아니라는 거죠. 모양만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완벽한 패스로 만들려면 그 옆에 보시면 확장이라는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활성이 되어 있죠. 얘를 눌러야만 컴파운드 패스로 완벽한 오브젝트로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꽃무늬를 하나 만들까요? 타원으로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좀 빨리 진행할게요. 자, 타원 모양으로 제가 얘를 회전 툴로 Alt를 누르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 25도 정도만 복사. 하나가 복사가 되죠? 자, 컨트롤 D 눌러서 오케이 복사를 시킬게요. 이렇게 안에 마지막 건 지워야겠네요. 오케이. 복사를 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자, 맨 처음에 그린 게 똑바로 세워져 있는 그림이죠?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복사를 시킨 거예요. 자, 선택해서 제가 요거는 좀 테두리를 없애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똑같은 거를 하나 더 Alt를 누르고 이쪽으로 복사. 자, 요거와 요거 똑같은 그림이죠? 그대로 복사한 거예요. 자, 레이어 창을 보니까 꽃잎 하나가 복사가 되면서 다 패스로 이렇게 지금 엄청 많은 패스가 하나 생기고 있죠? 자, 그럼 먼저 얘부터 볼까요? 얘를 선택. 자, 그 다음 얘는 오브젝트에 있는 컴파운드 패스를 눌러서 만들기를 할 거예요. 자, 컴파운드 패스에 만들기를 딱 누르니까 어디에 구멍이 나냐면 첫 번째 오브젝트 그린 거와 겹쳐져 있는 부분만 구멍이 뻥 뚫리고 나머지 얘네들끼리도 서로 무수히 지금 교차가 되고 있죠. 교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전부 다 제외하고 내가 그린 첫 번째 오브젝트와 교차되는 것만 구멍이 나는 거죠. 자, 얘는 컴파운드 패스예요. 내가 오브젝트 안에 있는 컴파운드 패스로 만들기를 한 거. 자, 그러면 얘와 똑같은 게 바로 이거라 그랬죠. 색상만 첫 번째 거 색상으로 바뀌냐 아니면 두 번째 거 색상으로 바뀌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지 똑같은 거라 그랬죠. 지금 같은 경우 색상도 다 똑같아요. 자, 차이점을 보세요. 두 번째 거 선택. 그 다음 얘를 제가 exclude로 컴파운드 패스를 만들 거예요. 자, exclude 누르면 얘는 어떻게 돼요? 교차가 된 것끼리 전부 다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교차가 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대로. 자, 그런데 레이어 창을 보면 첫 번째 거 얘는 컴파운드 패스로 나오고 요거는 구멍이 막 뚫리면서 그룹으로 바뀌고 있죠. 요거 같은 경우 서로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죠. 자, 비슷비슷하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보시고 차이점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진도가 많은 건 아니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갔죠. 자, 이번 시간에 했던 연습을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각자 한 번씩 연습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